자, 이번에는 물리 파트를 해봅시다. 316쪽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합시다. 때마침 전기 파트는 사실 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어디까지 어렵게 할까? 문제는 과연 얼마나 어렵게 나올까? 괴로운 부분이긴 합니다. 괴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16쪽이고요. 316쪽. 자, 제목은 먼저 전자기 유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영상에 잘 나오겠는지 한번 확인만 해봤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는 이게 이것저것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그냥 단어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도선이라는 게 있어. 전선 같은 겁니다. 전선에서 이쪽으로 내가 전류를 흘려줘요. 전류를 흘려주면 요 도선 근처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면 땡큐. 그러니까 이거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근데 이걸 하려면 몇 가지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석에 대한 내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석은요, 우리가 예전부터 요런 거 배웠어. 여기 이렇게 해서 N극, S극, 자석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자석 주위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여기다가 철가루를 막 뿌려봐요. 그럼 철가루가 불규칙하고 막 배열되는 게 아니고 나름 이런 식으로 동심원이라고 좀 그래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이런 식의 철가루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석 주위에 여기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 우리가 보통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B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기장은 B입니다. 처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거 보고 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 근데 문득 이거 혹시 어디서든 뭔가 나가서 들어오는 형태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문득 나침반을 여기다 설치를 한 거야. 나침반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설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침반도 여러분 나침반도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나침반도 일종의 자석이거든.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은 당연히 N극을 싫어하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지. 그럼 이해되나요? 다시 이쪽에 뒀더니 나침반이 S극 쪽으로 N극이 이렇게 S극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더래. 그리고 여기 양 옆에는 S극 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야. 여기도 S극 쪽으로 이렇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더래. 그래서 이걸 맨 처음 본 사람들이 그럼 이걸 이렇게 약속을 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장 방향을 마치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형태처럼 보이니까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자석 주위에 자석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자기장 방향은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이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자기 선속, 단위 면적단 움직이는 자기 선속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마치 계산하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그거를 알려주면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큰 의미는, 왜냐면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야. 물리원에서는 얘를 계산을 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걔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큰지 작은지 비교만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자. 여기 있는 요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 자석의 힘이 센 곳이 자기력선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알게. 그러면 자석 주위에 자기장을 확인했더니 자기력선이 끝쪽이 선들이 많이 보이고 이쪽이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자석의 힘은 양극에서 제일 강하다.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고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그다음 누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 자 N극, S극이 있는 자석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를 자르잖아. 그러면 N극 자석, S극 자석 요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 얘가 NS, NS 자, 두 개의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석은 절대로 한 가지 극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전기가 흐르면 주위에 뭐 자기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나 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자석 주위에 뭐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요런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명 하나 하기 전에 요것도 하나 잠깐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변화를 싫어한다. 요건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입체의 어떤 그림을 지금 평면으로 표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봅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를 둘 거냐면은 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선을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아둘 거야. 전선을 요렇게 감아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괜찮죠? 자,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야. 다시 전기가 흐르면 자석에 힘이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거꾸로. 그러면 자석의 힘을 만들 수 있으면 혹시 전기가 흐르나? 다시요. 전기가 흐르는 물체 주변에는 자석의 힘, 자기장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으면, 즉 자석의 힘을 만들 수가 있으면 혹시 전기가 흐르나? 거꾸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방금 내가 말한 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자, 지금 코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자석을 내가 있었는데 자석과 자석과 코일이 멀 때는 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요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여기 안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 안 됩니다. 말 표현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표현한 게 자기력선인데 멀리 있을 때는 요 코일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안 돼.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 가까이 요렇게 당길 거야. 얘를 가까이 다가갈 겁니다. 그래 버리면 아까는 멀 때는 몰랐었는데 가까울 때는 여기를 지나는 자기력선이 좀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모든 물질은 얘기지만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코일 입장에서는요, 얘가 다가오니까 나 싫은데? 야, 너 오지 마! 하고 얘를 밀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석을 밀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같은 극으로 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코일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으로 자석화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자석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에 힘이 생겨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석에 힘이 생기면 전기가 흐르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방금 얘기했네. 자석을 가까이 갔더니 자석에 힘이 생겼어.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중학교 때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오른손에 엄지를 일치를 시키고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구분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N극의 일치를 시키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 안는 내 손가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전기가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전류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자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고 이때 만들어낸 전기를 우리가 전류라 부르죠.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도된 전류라고 해서 유도 전류라고 부르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은요. 자, 오른손을 왔다로 만들어 놓고 엄지손가락을 N극에 일치시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입니다. 요거 찾는 문제가 가장 포인트 문제가 되겠어. 다시 한번. 자, 여기, 자, 코일 혹은 솔레노이드, 어떤 표현은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 코일 혹은 솔레노이드가 요렇게, 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뭐 하냐면, 아까 자석이 가까이 갔었어.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자, 있었거든.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얘를 바깥으로 뺄 거야.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게 되면 아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여기를 지나는 자기력선이 많았어. 그런데 얘를 멀리 빼면 요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선 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뭐랬냐면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럼 변화를 싫어하니까 얘는 순간적으로 힘들게 얘가 들어왔는데 이제 뭐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대. 그럼 뭐해? 밀당해야죠. 그래서 뭐 하냐면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거야. 그러면 자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반대극으로 변화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순간적으로 N극 가지 말라고 S극으로 자석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석은 반드시 NS가 존재하니까 반대편에 N극으로 자석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오른손에 감싸쥐고 오른손의 엄지를 내가 N극의 일치를 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N극이 이렇게 있지 않고 저렇게 있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와우.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 유도된 전류는 코일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넣었다 뺐다 안 하고 그냥 넣은 상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넣은 상태가 돼버리면 이 코일은 이제 안정화가 돼버려. 그래서 됐어 이제 좀 변화 없으면 더 이상 전기 안 만들어내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석을 계속 넣었다 뺐다만 하게 되면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오,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유도된 전류를 다시 한번 유도 전류를 조금 많이 만들고 싶어. 많이 모으고 싶어. 그러면 뭐를 하면 되냐면 자석을 센 걸 쓰면 돼요. 자석은 크기가 혹은 질량이 크다고 무조건 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자석이 좀 센 놈을 쓰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빠르게 움직이면 돼. 그럼 빨리 움직이면 변화가 더 빨리 느끼기 때문에 전류를 빨리 모을 수 있어. 전류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빨리 변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여기 있는 코일도 여러분 대충 감는 게 아니라 촘촘히 감을수록 그 효과가 커요. 그래서 코일을 촘촘히 할수록 더 크게 더 많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역시 또 중등학교, 중사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한번 복습을 하나 할 게 있어서 이걸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중학교 때 그 전동기라고 혹시 배웠으면 기억하면 땡큐인데, 자, 전동기는, 자, 켤게요. 자, 전동기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자, N극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 S극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내가 여기다가 뭘 둘 거냐면, 코일처럼 생긴 애를, 자, 코일처럼 생긴 애를 이렇게, 자, 배치시켜 놨어. 해놓고는, 전기를 흘려주면 얘네가 돌아갑니다. 이게 전동기의 원리야. 근데 선풍기 생각해봐. 선풍기, 프로펠러 부르나? 얘를 뭐라? 날개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전원을 켜야죠. 그럼 전원을 켜면 전기가 흐르게 되면 얘네가 돌아갑니다. 그럼 얘네가 돌아가게 되면 프로펠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단어를 하나 알아야 돼. 뭘 하냐면 FBI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얘가 전기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F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힘이라 불러. 힘. 그 다음, 자, B는 아까 내가 뭐라 불렀냐면, 자, 자기장이라고 불렀고요. 쉽게 안 못 쓰니. 그 다음, I는 뭐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류, 혹은 흐르는 전류를 뜻하는 거서, 힘, 자기장, 전류. 뭐, 이거 계산값이 아니라, 뭐, 방향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해놓고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쪽으로 내가 전기를 흘려준다 할게요.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자, 보내준다 합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 전류, 이쪽으로 전류,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석은 어쨌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와야 되는데, S가 가까이 있으니까 N에서 S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요 자기장과 전류 방향이 이렇게, 자, 직각이 되면 얘네가 힘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도냐? 이게 중요한데, 자, 돌 때, 학교마다 배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학교는 왼손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오른손으로 배우는 학교도 있어. 일단은 똑같이 알려줄 건데, 자, 자, 먼저 왼손이 있으면, 자, 엄지, 그 다음에 검지, 자, 중지가 있어. 딱 이렇게, 자, 펼치면, 그림이 되나요? 자, 펼치면, 이렇게 다 편하게 펼치는 거, 이렇게 펼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하게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FBI라고 할 거야. FBI. 그럼 이렇게 펼치면요. 그래서, 자, F가 뭐냐면, 자, F가 뭐냐면, 요 손바닥 방향. 이게 F고요. 그 다음,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전류 방향은, 자, 요 방향, 요 방향.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본인이 편한 대로, 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 왼손을 많이 써와가지고, 나는 왼손을 많이 씁니다. 이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요거 아까 전자기 유도하는 거는 오른손 가지고 했어. 자, 지금은 오른손으로 해도 되고 왼손으로 해도 됩니다. 나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왼손을 좀 더 좋아해. 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먼저 자석과, 그죠? 자기장의 방향으로 FBI니까, 그럼 이해되나요? 자, FBI니까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일치를 시킬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전류가 지금 위로 올라가죠. 전류가 위로 올라갑니다. 뻑키 손가락이, 자, 전류거든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럼 펼쳐지면, 여기 있는 이 왼쪽 방향은 이렇게 힘을 받는다. 선생님, 그림 이해되나요? 이거 이렇게 이해되나? 이게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데, 요 왼쪽 부분은 눌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보세요. 여기 있는 오른쪽은 다시 한다.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으로 전류를 일치시키면 엄지 방향이 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편은 눌리고요. 오른쪽 편은 들어 올리는 힘 받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지. 얘가 움직이게 되면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선생님 지금 전동기를 왜 굳이 얘기를 하나요? 똑같은 내용이야. 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졌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야.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전류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얘는요,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여줘요. 어쨌건 자석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움직입니다. 그럼 혹시 얘를 움직이면 전류가 발생하나요? 그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야. 쌤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전동기하고 발전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전동기로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힘을 받습니다. 자기장과 전류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게 이게 전동기예요. 발전기는 뭐냐면 얘를 회전시키면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 달아놨어. 근데 바람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 그럼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겠지.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 그래요? 혹은 우리가 보통 화력발전소라고 있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여기 뒤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리거든요. 그럼 프로펠러를 돌리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생산해내는 거야. 이게 바로 화력발전소의 원리입니다. 원자력발전소 마찬가지야. 뭐 풍력발전, 뭐 태양열 좀 다르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전동기에서 출발해. 선생님 왜 그림을 안 그리냐면 여기 파트는 이게 뭐랄까 3D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내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얘는 문제 나올 때마다 문제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굳이 하나 그림을 그리면 요거는 좀 가능합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 자, 여기에, 자, N극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자,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가간다고 할게요. 선생님 요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얘네가 다 똑같은 거. 그러면 N이 다가오면 여기 있는 코일의 요쪽 부분이 N극이 되는 거고 반대편이 S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가 되는 거라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를 봐. 그러니까 이거 그림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쌤이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의 발전기의 원리를 방향을 찾고 이러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고 뭐 그런 문제를 막 이렇게 풀게 되더라도 설명을 쌤한테 질문하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뭐랄까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할게요. 자, 전자기 유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포인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를 아이디어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끔 해보는 게 내 목표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 코일에 N극이 다가가면 N극이 만들어지면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됩니다. 또한 N극이 빠져나가버리면 N극 가지 말라고 S극이 만들어지고 반대가 N극이 되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누가 물어보더라고. 쌤, 그러면요. S극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S극이 다가가면 이쪽이 밀어내려고 S극이 만들어지고 반대는 N극이 되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S극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N극으로 변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도 전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리고 나서 발전기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발전기를 알려면 전동기로 먼저 해석을 해라. 전동기를 해석하려면 FBI가 뭔지를 알아야 돼. 알았죠? 그래서 FBI를 통해서 자,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 때문에 물체가 돌아갑니다. 반대로 발전기는 뭐 자연의 힘을 이용하든 무슨 힘을 이용하든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돌려버리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다. 결국에는 내용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자기 유도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책을 보면서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자, 먼저 전자기 유도. 자, 코일 주위에 자기력 선속, 자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자기장의 변화 얘기하는 거야. 하게 되면, 코일에, 자,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보니까, 자석을 가까이 갈 때 전기가 발생하고요. 자석을 뺄 때 전기가 발생하는데, 자석을 넣은 상태면 전기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자, 2번, 유도전류. 자, 이때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가 유도전류라고 부르고, 이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아낸 사람이 렌츠라는 사람이어서, 렌츠는 요렇게 저렇게로 유도전류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렌츠 법칙. 자, 자석이 가까워질 때는 같은 극으로 자석화되는 거. 자석이 멀어질 때는 다른 극으로 자석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경 쓰면 되겠고요. 맨 밑에 자 색이라고 해서 자석이 코일에 자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많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전류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자석을 센 걸 쓰게 되면 역시 전류가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전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 중학교 때 오음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전류가 있으면 반드시 전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그냥 의미만 듣고 넘어가세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통합과학 내용이 아니라 이건 물리원 내용으로 변신해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면은 전압 같은 걸 했어. 자 자기련 속성 자 코일 속을 지나는 요 자기력선의 시간 변화율에 자 비례한다.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아까 내가 다 얘기한 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값을 계산한 게 누구냐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계산해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고 요걸 이용한 게 뭐냐면 바로 버스카드예요. 버스카드. 무슨 말이냐? 버스카드, 버스 탔어. 그러면 버스카드 이렇게 찍은 데가 있죠. 그쵸? 그럼 거기 안에 예를 들면 자석 같은 게 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셈이 그러니까 다시 코일 같은 게 있는 거야. 코일 같은 게 있어. 이게 있어. 나중에 내가 그 버스 카드 안에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카드를 딱 대면 순간적으로 얘가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전기가 흐르니까 요 기계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라든지 태블릿 컴퓨터,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가스레인지 안 쓰고 이제 인덕션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됐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전기도 마찬가지지. 발전기를 얘기하려면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전동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FBI를 알고 있어야 된다. 왼손으로 FBI를 하든 오른손으로 FBI를 하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 그 다음에 힘, 그래서 FBI로 계산을 하시면 그대로 구할 수 있다. 또 얘기하지만 요거는 3D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 영상으로 참 이게 찍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건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라고 해서 자석에 코일을 회전시킨대요. 자석에 코일을 움직이게 만들면 전류가 만드는 게 생성되는 게 이게 발전기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18조.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얘네를 엄청 크고 빠르게 돌리겠죠. 그래서 자 발전소에서 자 프로펠러 터빈을 돌리게 되면 얘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외는 좀 줄치세요. 태양광 발전은 이 형태가 아니야. 오케이? 자 태양광 발전은 이 형태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19쪽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화력발전이야.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불태운다 그랬어. 태우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프로펠러 터빈을 돌립니다.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화력 발전입니다. 핵 발전은 뭐냐? 당연히 우라늄 같은 거 하는 거죠. 이게 우라늄이 이렇게 반응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돼요. 그럼 그 열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야. 그럼 물을 끓이면서 마찬가지로 터빈이 돌아갈 거고,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바로 핵발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력발전도 마찬가지죠.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물이 떨어져. 그럼 거기다가 프로펠러를 둘 거야. 그럼 물 맞은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터빈이 돌아가요. 움직이면 전기가 생산이 된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전자기 유도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전자기 유도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 수소, 이런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